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맹을 깨고 한 달여 만에 정부의 직구 제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글을 두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소 아쉬운 처사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은 즉각 의견 제시가 처신이냐면서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글이 명확히 한동훈 위원장을 꼬집는 글은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직구 제안을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도 오세훈 시장에게 대통령실에 말할 배짱은 없고 의원들만 비판하냐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이번 직구에 관련해서 여당 잠룡들의 설왕설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번 행보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처음으로 대통령실을 비판한 그런 모습인 거죠. 네. 과거에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불렀는데 뭐 오찬에 안 갔다 이런 거는 뭐 한동훈 위원장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다쳐서 네. 또는 진짜 개인적인 인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갔다라고 여겨졌는데 정부 정책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건 이번 처음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페이스북의 개인 공간이긴 하지만은 정치인들한테 페이스북은 의견 개진의 장이지 개인의 어떤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그 활동을 통해서 정부를 비판했고, 그렇다고 하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하셨잖아요. 네. 과연 한동훈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남아가지고 계속 가겠느냐, 내지는 뭐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면서 반윤회 또는 비윤회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라고 많이 궁금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번 글을 통해서 이제 비윤으로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공식 활동을 재개하신 것 같다. 이제 다음부터는 뭐 기자회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하게 본인 의견에 대해 가지고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려고 이번 글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또 관련해서 또 보면은 홍준표 시장께서 얼마 전에 네. 한동훈이 만약 당대표 되면은 탈당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갑작스럽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한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네. 홍준표 시장께서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측근들한테 이제 당대표 출마에 대한 시사를 했겠죠. 네. 근데 그 말을 한다는 게 원래 여의도라는 게 좁다 보니까 뭐 전달되는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님 측근들이 뭐 듣고 홍준표 시장님께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당대표 출마 선언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KC 인증을 한 명품에 대해서만 이제 직구가 가능하게 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30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직구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시는 세대 분들이 네. 많이 이 정책에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제일 약하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제일 약한 2030 세대의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아닌가. 아니면 진짜 본인 생각이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 뭐 보니까 그 법률가답게 네. 뭐 국민의 자유를 과하게 금지하는 처사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데, 뭐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본인의 어떤 법률적 소견과 또 맞는 이야기예요. 본인은 또 개인적인 자유를 많이 제한하면 안 된다. 네.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윤리를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자주 이제 검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본인의 스타일도 잘 맞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뭐 저격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은 뭐 아쉬운 처사다. 어떻게 또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보다 더 한 발 앞서가지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네. 제가 볼 때 그건 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세훈 시장님의 이번 처사가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에 사선을 하신 선거 이전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에 복귀를 하셨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박영선 그때 중기부 전 장관이 그 상대 후보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대, 30대 남성들이 오세훈 시장을 열렬히 지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4050 남성들이 지지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86 세대는 박영선을 지지하고 2030 젊은 세대는 오세훈을 지지하고, 네. 그래서 이제 586 세대들이 2030이 도대체 왜 오세훈을 지지하느냐 이런 걸로 막 논란이 됐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2030 남성들만큼이나 지금 직구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세대가 없어요. 근데 본인을 가장 많이 지지해주고 정치적 기반이 되어줄 2030 남성들이 네. 가장 민감한 주제에 관해 가지고 굳이 대통령 편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물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온건 보수주의자 이렇게 네. 알려져 있어요. 온건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물품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뭐 사용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이 다치고 이러면은 온건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온건 보수적인 입장도 경제적 자유는 명백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주장하던 그 정치적 스탠스와는 좀 상반되는 입장이다. 오히려 제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님의 뭐
보좌역이나 측근이었다 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정부를 비판해야 되냐라고 글을 올리기보다는 KC 인증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라. 그래서 KC 인증을 뭐 도입해서 뭐 이렇게 KC 인증을 잘 활용하는 기업에게 뭐 인센티브를 주자. 내지는 뭐 KC 인증의 가격을 대폭 낮춰서 국민들께서 좀 더 안전하게 해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글을 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좀 아쉬운 처사다. 뭐 차기 대권에 도전하시는데 네. 좀 굳이 하실 필요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